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윤석열 정부 성공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CBS 방송에서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CBS의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어떤 문자 내용이냐? 자기가 이 문자 내용이 굉장히 긴데 자기가 좀 편집을 했다. 주요 내용만 편집을 했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김규환 자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자신이 핵심 내용만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렸다, 이 문자를. 그래서 굉장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화가 났고 또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게 지난 1월의 일입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김경률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가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해왔으니까 잘 아는 사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자를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다. 이게 지금 김규환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개무시를 했다. 그래서 갈등이 커진 것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출연을 한 사람들, 국민의힘 쪽에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김웅을 비롯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한동훈이 무슨 노림수를 가지고 이렇게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했느냐. 영부인이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처분도 받겠다라고 하는데 왜 비대위원장이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느냐. 지금 한동훈이 총선 내에 패배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총선에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 존재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총선에 패할 목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지어입니다. 신지어가 지금 한동훈 후보 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이 신지어가 이 같은 CBS 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개인적인 문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과 공적인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이 문자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부분,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김규환 자신도 이걸 공개를 하면서 자기가 편집을 했다라고 한 만큼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의아하다.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동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이 문자 내용,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 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지난 1월에 총선 기간 중에 보낸 이 문자, 이걸 한동훈이 왜 무시를 했느냐, 이걸 놓고 뭐 또 갖가지 음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개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됐을까요? 김건희 여사 허락 없이는 공개가 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적절한 것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허락이 없이는 이 문자가 공개되지 못합니다. 또 이 문자의 내용도 굉장히 긴데 이 내용에는 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하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지금 김규환이 공개한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어떤 처분도 이렇게 자신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동의 없이는 이런 문자가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친윤 의원들이 이 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는 이 문자를 받았을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영부인의 문자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굳이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문자를 뭐하러 공개를 합니까? 이 문자 공개가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원희룡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희룡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 인신공격, 배신자, 탄핵 이야기까지를 하다가 원희룡 후보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는데 이 네거티브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패배, 그 다음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저는 지금 지지율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후보가 이런 정도의 공격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만 하는 것이 문제다. 좀 비전 제시도 하고 정책 토론도 좀 하면서 섞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까지는 또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원희룡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기간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이 당정 갈등으로. 그 이야기 다음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간단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원희룡 자신이 나서서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니까 이 오히려 역풍이 불더라.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죠. 원희룡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당정 갈등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세부적인 것들, 이런 공격, 뭐 이런 논란들은 친윤 일부에서 맡았다. 그걸 언론을 하고 있는 김규환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 이 친윤 일부 의원들이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며 윤석열 정부 성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런 사적인 문자를 공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희룡 후보의 태도가 네거티브 인신공격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희룡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 친윤 일부 의원이 이런 것을 떠맡아서 한동훈 공격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인데, 이게 정말 참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모두 다 훌륭한 국민의힘의 당권 후보고 차기 대권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송은재TV를 통해서 제가 이 세 사람 또 뭐 윤상현까지 모두 누가 가장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이겠는가,
그걸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정치 행태, 메시지를 보면서 추적해보자. 한번 따라가서 판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네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동훈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훈을 좀 칭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경원도 조금 칭찬했고 윤상현은 뭐 칭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원희룡을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거티브 인신공격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중립을 지키되 객관적이되 누가 정치를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느냐, 누가 정말 이 시대 정신에 맞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정치를 잘하느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니까 원희룡 지지자들이 좀 많이 항의를 하셔서 제가 가급적이면 원희룡을 좀 칭찬할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한동훈도 비판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희룡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화, 목 두 번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은 현재 잡혀 있는 것만으로도 6번입니다. TV 토론이. TV 토론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문자까지 공개가 되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공개가 되면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패한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케미의 실패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분명히 이건 잘못한 겁니다. 김경률도 잘못했고 이걸 제재하지 못했던 한동훈도 잘못한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만든 부분 물론 잘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종섭 문제, 황상무 문제, 의대 증원 문제, 또 이 대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커졌습니다. 그 다음 급기야 총선을 열흘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의대 증원 부분 1시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동훈이 크게 반발을 하면서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갈등만 불거졌지 해결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도 뒤늦게 전부하면서 결국은 총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난해 말에 이 총선 구도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아닙니다. 뭐 완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패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까지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자가 이렇게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앞으로 뭐가 더 공개될지 모릅니다. 별의별 희한한 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총선 기간에 떠돌았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아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의 뭐 지시였다. 뭐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한동훈이 뭐 삐져서 방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총선 망치자. 윤석열 대통령이 삐져서 총선 망치겠다. 그런 걸 실제 방송한 보수 우파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인들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지자. 일부러 지자. 이게 봐야 한동훈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봐야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만 도움이 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는 좌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파라고 내세우는 가짜뉴스도 많고요. 그 형태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그걸 받아서 또 부풀리고 이런 식입니다. 한동훈이 맞지 않습니까?
왜 공적인 문제를 이 사적인 문자로 어떻게 협의할 수가 있느냐. 공적으로 거론을 했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자가 왜 공개가 됩니까? 지금 나경원은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은 뭐 사퇴하라 전부 사퇴하라라고 하는데 뭐 윤상현은 그렇고요. 지금 원희룡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태도가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성공에 맞는 방법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무조건 다 뭐 젖혀두고 무조건 한 몸이다 이러면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무조건 갈등만 일으키면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알고 원희룡도 알고 전체 지금 당원들 국민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원희룡 자신이 안 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친윤 일부가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내용이 언론인에게 흘러나갈 수도 없고 김건희 여사의 동의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원희룡이 한동훈과 지금 당정 갈등,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지난 총선에서 왜 일으켰느냐, 왜 그걸 적극적으로 풀지 못했느냐, 그 정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이 총선 패배의 책임 한동훈 져야 하지 않겠느냐, 100%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100%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토론회가 붙으면 총선의 책임 왜 졌는지도 토론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인의 개인 문자가 왜 전당대회에서 공개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영부인 허락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친윤 의원, 이 언론에 공개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공작 정치,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정치를 잘하는 정치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치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 당원들은. 이제 좀 정치 개혁하자. 원희룡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정치 개혁이지 않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원희룡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것이 개혁이지 않습니까? 정치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희룡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원희룡 후보가 이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친윤 후보라면, 찐윤 후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또 김건희 여사를 악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왜 나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